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22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가 휴장 이후에 개장을 하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에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미증시 급락을 보이는 바람에 우리 증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전 초반 우리 시장은 급락한 미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영향력을 뭐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전장 강보합권에서 오후장 넘어오면서 이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상승하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상승하던 종목들이 힘이 없어서 뭐 밀렸다라기보다는, 그래요, 뭐 수급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정책주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여기 A 정책에 몰렸을 때 급등, B 정책이 나오니까 매도 나가면서 B 정책으로 또 몰려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뭐 글로벌 증시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지수 지지력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활발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주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책주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데, 뭐 차익 매물도 강하다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새로운 정책주로 수급이 또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오늘 가장 중요했던 뭐랄까,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탈플라스틱, 탄소 포집,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지구의 날인데,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제 자신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탄소 포집 관련주, 대치 플라스틱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보였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하면 뭐예요? 전기차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언급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기차의 보급을 늘려서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어쨌든 이 전기차라는 건 2차 전지 제조 과정에서는 몰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배기가스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사실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친환경 정책엔 이 전기차가 분명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과연 이 테슬라 실적에 대한 영향을,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바이클레이즈에서도 테슬라 실적을 이번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좀 빠졌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내일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시간외에서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네요. 요새 진짜 이 넥스 트레이드가 되면서 시간외에서 움직임들도 좋아요. 뭐 세명전기는 시간외의 움직임이고 넥스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안타까운 면입니다. 왜냐면 이 정책에 조금이라도 이 편입이 될 수 있거든요. 어제 이제 R&D 육성에 대한 이 로드맵을 공개를 했잖아요. 정책을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이제 과학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R&D 육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전지도 우리나라에서 R&D 육성을 해서 성장시킬 만한 분야다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익히 2차 전지라고 생각하는 게 에코프로 형제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면 리튬 관련주잖아요.
소재에만 이제 오고 간다란 말이에요. 물론 이들도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완제품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 온과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이 분야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소재, 리튬 소재 관련주들은 사실 기술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소재를 조달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정제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기술력인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기회로 잡고 싶다면 여기서 뭔가 R&D에 대한 방안들을 쭉쭉쭉쭉 얘기를 좀 기업별로 해주면서 이 정책에 어떻게든 발을 좀 담궈 보면서 그렇게 해서 주가를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인사들 연설이 있는데 연준 인사들이 내일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내일 보면은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고 아드리아나 쿠클러 연준 이사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지금 미국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이제 쭉 연설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지금 파월을 계속해서 압박하죠. 저 사람은 너무 뒤늦게 이 금리 인하를 한다. 뭐라고 부르더라? Too late boy라고 그랬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 불신, 미국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연준 의장을 부르느냐인데 이러면 제 얼굴이 저쪽으로 나가죠. 아, 여기 보이는구나.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왜 궁금한 게 생기면 계속 찾아보고 싶을까요?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이렇게 이상한 단어에 집착하던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셀 USA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채권, 달러 모두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연준 의장과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대립이에요. 이것은 이 정치적 대립이 골이 깊어지면 정말 지금 트럼프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안 좋은 흐름들인데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증시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팔고 보자 심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시장 회의론자들, 하락론자들이 항상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시점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확실한 바닥을 만들어주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 증시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미증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불안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랑 영향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그 나라의 문제가 터진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 좀 더 확산되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미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혀 영향받지 않았고요.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인데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건 미국이 장기적으로 갚아야 나가야 될 돈이 더 늘어나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그랬구나. 이거 오늘 쓴 건데 내가 오늘 쓴 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는 파월과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 돕기 위해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진영의 카밀라 의원 당선 돕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금리 인하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지금 장기 국채가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서 2년물과 10년물 금리 격차가 2022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미국은 재정 부담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 2년 만기 국채 입찰 인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관심 섹터는 AI 반도체 그냥 꾸준히 꽂아놓고 있고요. 정책이 아직 안 나온 분야들, AI 반도체가 나오긴 했지만 로봇도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퍼포먼스 있게 밀어주는 그런 공약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 나와야 되고, 오늘 탄소 포집처럼, 오늘 탄소 포집은 이런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줬죠. AI 반도체에도 필요해서 AI를 방문한 것 자체가 그런 임팩트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 신재생 에너지 급등한 것이 풍력 발전 사실상 경선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는 뭐니? 이재명 후보가 해상풍력 관제센터를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전남 신안군 간 거 아니었니? 방문하신 게 어딘가요? 자, 새만금 관련주들 잘 보셔야겠습니다. 호남 방문 첫날 24일 날 새만금 찾아서 건강한 미래 에너지 현장 간담회 개최한다고 하고요. 지금 오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 해상풍력 관제센터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요런 얘기들 이제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건데, 방문 예정이라는 건데요. 유니슨이나 SDN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올랐죠. 오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AI 반도체 필요사 AI를 방문했잖아요. 탄소 포집, 오늘 SNS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이런 기사화가 됐죠. KBS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야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은 우리가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지난주에 이제 K 컨텐츠 관련주를 매매했을 때 대구 웹툰 박물관을 방문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이 발표가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의 일정들이 있나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탄소 포집 관련주들은 오늘 요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탈플라스틱 선도국가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체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급등했죠. 에코플라스틱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는데,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기업에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후에서 탄소 깡패래요.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가 63위래. 이게 산유국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는데, 솔직히 이 오명을 벗어나겠다,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뭐 돼야겠지만, 사실 이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리고 대체 플라스틱이 더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종이 빨대가 더 안 좋다는 얘기들도 있고. 자, 그래서 뭐 향후에 이게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성도, 주식시장과 연결된 정책이라면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정책은 성장성이 담보되진 않아요.
한 번 정책이 나오면 그때 수혜주로 거론된 다음에 끝나버립니다. 단발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짧게 보는 정책주로 보셔야 되겠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AI 반도체라든지 로봇과 같은 이런 이 정책이 끝나도,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끝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하기 시작할 때도 밀어줘야 되는 분야가 이 AI 성장주들의 분야라는 것.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의 1차적인 이 임무는 뭔가요?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경제를 부흥시키는 거죠. 그럼 경제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될까?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될까? 다 맞는 말이지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면 그냥 자급자족으로 되는 거지, 뭔가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공장을 많이 짓는 것도 제조업을 그렇게 활성화해서 막 늘리는 거 괜찮은데 그 생산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어쩔 겁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다 문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줘야 될 산업이 뭐냐면 바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게 필요해요. 스타트업, 예전과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 같으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대기업이 거의 뭐 반깡패처럼 꿀꺽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져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스타트업 딱 우리 기술력 딱 확보해서 VC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모집해서 IR 하고 나서 자금 투자 받고 그렇게 연구 진행해서 커갑니다. 그게 이제 요즘 세상, 지금 세상의 변화죠. 근데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의 큰 기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어떤 기업 하나를 인수해서 그냥 가져가면 그냥 삼성 하나만 덩치가 커지는 거지만, 만약에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지 않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스스로 자금을 유치해서 클 수 있었다면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대한 기업 하나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두 개 회사가 지분 구조만 그렇지 따로 상장돼 있기 때문에 덩치가 분리돼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죠.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커가는, 덩치가 커가는 기업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커가면서 고용을 늘릴 것이고, 그렇게 고용이 창출되면서 새로운 매출을 확보를 하겠죠.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어느 대통령이든 집권을 한 다음에는 물론 농업도 살려야 되고 공업도 살려야 돼요. 어느 하나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모두 국민들이 거기에 다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더 큰 차원의 정말 성장을, 나라의 국력의 성장을 보이려면 성장주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주 4일제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임금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주 4일제 가게 될 때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주 4일제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AI와 로봇, 첨단 산업 환경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동을 적게 해도 같은 돈을 받고, 같은 돈을 받으려면 생산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체한다? AI와 로봇이. 물론 이건 이상적인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기업에서는 이제 인력을 감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보호 장치들을. 뭐 예를 들면 정말 극단적으로 카타르 같은 나라는 엄청난 산유국이라 국민들이 일을 안 하고 나라에서 돈이 지급되죠. 월드컵 때 본 정보인데. 네.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국력이라는 건데 바로 성장주들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까지 했는가. 네. 자, 오늘 매매 내역 정리해보면 오늘 토마토 시스템 퓨리오사 AI가 신규 자금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커졌죠. 자금 확보를 더 키운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전 뭐 이제 이거는 안 팝니다. 내일 정도에 다 팔까 생각 중인데 4x4 6연상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100만 원을 매수했다라고 쳐요. 요 3월 24일 추가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한 10% 정도 수익 보고 나서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 7,950원, 1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서 50만 원 수익 실현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25만 원 수익 실현. 남은 거의 절반. 그럼 이제 25만 원 남았죠. 그 25만 원으로 180% 상승률에 지금 264% 상승률입니다.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얼마 나오나요?
씨, 뭐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은데. 계산기. 자, 25만 원이 지금 260%로 단순 계산하면은 그냥 계산해 봤을 때 2.6을 곱하면 65만 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서 다시 한번 계산한 건데 왜냐면 1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해드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은 4분의 1이에요. 저는 절반, 그 다음 절반을 팔아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25만 원에 이제 260%니까 65만 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것,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것 다 더하면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간 거죠. 확정 금액이요. 상승률이 아니고 수익 금이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해요? 제가 지금 1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건 단순 계산으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한두 종목을 만나게 되면요. 종목 교체했을 때 최적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을 교체했을 땐 확실한 효율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x4 지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제 뭐 이 배수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데 내일까지 점상은 좀 어렵겠죠. 근데 지금 요즘 시대의 시세는 진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역사상 신고가는 상장했을 때 54,800원. 아직도 많이 남긴 했어요. 과연 갈 수 있을지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풀렸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급등했었던 이유가 북미 3D 애니메이션 얘기거든요. 킹 오브 킹스 투자한다 요 얘기가 나왔는데 요 얘기 때문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또 좋은 흐름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x4 유견상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제가 수익 본 종목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린 케미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린 케미칼 8,000원 매수. 지난주에 매수했어요. 왜 샀냐면 저는 민주당이 가장 지금 강력한 후보를 보유한 당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엔 전통적으로 탈탄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표방을 합니다. 원래 진보 진영의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은 너무나도 뚜렷하죠.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주를 미리 좀 매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케미칼을 저는 계속 보고 있었고, 여기 통합 시세지. 통합 시세로 보게 되면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여기 장대 음봉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쭉 쉬어가면서 어제가 사실 상승일이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도 이거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상승률이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그대로 밀려버렸고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장 시작 전에 페이스북에 저 글을 올린 거예요. 아까 KBS에서 보도한 내용. 그거를 올리는 바람에 8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시장이 열리자마자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번 프리마켓에서 매도 사인 한번 드렸고 그래서 9,000원 한번 매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1,000원 더 올라서 여기까지 와서 상한가 지금 보유 중인데 내일 완매도 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정책주를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한다는 건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해 두고 매수를 하는 거야. 내일 또 어디 가는지 다음 주에 어디 가는지 또는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이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뭐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런 종목들 수익 본다는 거죠. 에코바이오 역시 상한가 그리고 캠트로스 역시 급등이고요. 여러분 한택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시간에 상한가 박혀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제가 속은 거였고 한택은 이 탄소 포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보통 탄소를 포집한다는 건 탄소가 발생하면 이거를
발생한 탄소를 이렇게 채집을 해서 어딘가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지하 깊은 곳, 뭐 고갈된 유전이라든지 염수층 이런 것에 저장을 하거나 뭐 때로는 재활용을 하거나. 근데 운항을 하고 있는 선박에서 이 탄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박은 당장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탄소를 저장하는 탱크, 용기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부분을 한택에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택이 지금 하는 게 액상 이산화탄소, 이 액상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온 탱크를 설계하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국제 회사 기구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이 제재를 걸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성장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한택을 시크릿 종목으로 잘 좀 보셔야 되겠고, 원익홀딩스 오늘 이제 4,100원에 매수, 어저께에도 제가 그린케미칼도 어저께도 매수하시라고 그랬고, 원익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도 매수하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얘기 드렸죠. 오늘 4,600원 깔끔하게 수익 실현 나갔는데, 저는 이거 추가 상승한다고 봅니다. 메타와 로보손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 자, 그래서 오늘 에코플라스틱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종목들 얘기는 오늘 다 해드리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 정책주들은 잘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인맥주보다는 안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발성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급등하고 사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 있는 정책주, 그러니까 포바이포 같은 걸 설명드린 이유고, AA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택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이라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만 조선주와도 함께 클 수 있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로봇주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것은 지금 로드맵, 전반적인 청사진만 나오고 구체적인 정책이 없죠. 이런 쪽 그래서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주 순환매를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은 종목들 그리고 정책들을 바탕으로 매매를 할 거고,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바이오, 로봇 기술주들이죠. 그리고 인구정책이나 신재생, 조선, 이 탄소 포집과 같은 친환경까지 다양한 섹터와 테마에서 활발하게 매매 대응할 거고, 이렇게 활발하게 매매 대응하실 때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활발한 장세가 오늘부터 바로 발휘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활발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대선 전까지 정말 활발할 거예요. 지금의 활발한 장세 활발하게 매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대표였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